너네는 죽어도 아무 나라도 상관 안 한대. 그 말 정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내가 죽어도 안 찾고요. 한국은 더구나 못 찾겠죠.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겠어. 라오스는 어떨까? 국경을 넘은 불법 체류자인데 그냥 여기 죽으면 어느 나라에도 통보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라오스 국경에서 그 브로커 역할을 하는 남자애들이 탈북 여성을 강간하거나 살인을 서슴없이 합니다. 왜냐면 걔네도 알거든요. 이런 사람은 막 죽여도 된다는 걸. 한국으로 오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오지 누나가 여러분 뵈러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오던 길에 있었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라오스 이야기. 라오스는 아무래도 여러분에게도 좀 생소한 나라일 것 같고, 저는 사실 북한에 있을 때 라오스란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동남아에서 태국이나 캄보디아 정도는 잘 알았어요. 왜냐면 태국은 그 타이 쌀이라고 해서 태국의 알람이라는 쌀 있잖아요. 그게 북한에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태국은 알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노르돔 시아누크라고 해서 왕이 김일성과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진짜 자주 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이란 이런 거는 또 핵을 가진 나라니까 아무래도 북한에서 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쪽은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라오스는 전혀 몰랐는데, 라오스 무슨 나라인지 아시나요? 사회주의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고 북한하고 굉장히 친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었고, 이게 중국에서 떠나서 이제 먼저 도착한 것이 라오스죠. 처음 도착한 것이. 근데 이게 중국과 라오스 국경은요, 그 옥수수밭 지키는 그 차단봉 있잖아요. 북한에서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합니다. 옥수수밭 지키는 차단봉 여러분들 하시면 좀 상상이 안 가실 텐데, 그 우리 주차장 차단봉 있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경이 그 모양이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게 국경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산속을 넘어서 라오스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깃발이 막 휘날리는데 딱 보니까 오송홍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 중국이 아니구나. 이젠 나 살았다. 이게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들어간 거예요. 차단봉이 있는데 거기 뭐 이렇게 조그만 오두막 같은 초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거기를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죠. 아, 나도 저기에 가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냐? 저희는요, 라오스 사람에 비교하면 백인이에요. 무슨 얘기냐? 거기 사람들은 완전 햇빛을 넘어와서 새까맣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새까만 사람들과 제 얼굴이 동일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갖고 배낭을 메고 거기로 지금 가방을 이렇게 하나 맸어요. 가방을 하나 맨 채로 용감하게 걸어가는 거죠. 막 걸어가는데 거기 딱 나와서 세우더라고요. 스탑 이렇게 썼죠. 썼더니 파스포트 이렇게 하는 게 패스포트 되는 거야. 그래갖고 중국어로 떼올라 그랬죠. 잃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쨌든 뭐 달라고 하니까, 영어는 몰랐지만 뭘 달라고 하니 뭐 그냥 없다, 모른다 이것만 연발하던 때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오래. 그래서 갔더니 전혀, 그러니까 라오스 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걔네는 또 중국어가 조금 되는데 걔네 중국어는 또 못 알아듣겠고,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이제 또 다른 중국어를 좀 잘하는 사람 데려왔더라고요. 뭐 한국어 하는 사람 전혀 없고. 그래서 그 중국어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거의 다 까먹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뭐 왜 여기로 왔느냐, 무슨 너 혼자 왔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남자 직원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니 갑자기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와, 그 수치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 경찰서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옷 벗겨요. 근데 여자가 들어와 벗기거든요. 그래도 남자가 벗기지는 않아요. 근데 얘네는 남자인데 벗기더라고. 그래서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벗겠다고 이렇게 딱 안 된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 너 일단 벗으래. 그래가지고 이게 위에는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해서 브래지어에 이 반팔 정도 입었으니까 위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바지 벗으래. 그래서 정말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바지는 벗었어요. 그 팬티도 벗으라 그러는데 그거는 딱 잡고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 우니까 그 다음에 더 안 하더라고. 근데 얘네가 왜 벗겠냐면은 돈을 뜯기 위해서지.
일단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혼자 왔을 리 없다는 거야. 너 친구 데려오라고 하더라고 얘네가. 그래서 나 친구 없다고 계속 너 그랬죠. 메이요 그러면서 중국어로. 그러니까 너 혼자 오는 사람이 없대. 이렇게 오는, 보통 탈북자들이 다 브로커가 같이 오기 때문에 4명에서 5명이 같이 옵니다. 뭐 2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건 왜 1명이 안 오고 2명, 3명이 한 번에 오느냐. 그 이유가 브로커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예요. 1명 가지고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이동에 있어서 또 너무 많은 사람이 하면은 발각될 확률이 높으니까 5명 이내로 데리고 오는 거죠. 뭐 2명이나 혹은 3명. 혼자는 절대로 안 오죠. 1명을 데려가면은 돈이 안 떨어지니까요. 그랬는데 저는 그런 브로커 하나도 없이 지금 거기로 간 거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돈을 뜯어야 되는데 그 막 울면서, 제가 그때 애기 허리춤에다가 돈을 $300를 넣고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오케이 하고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방이 막힌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그 문틈으로 있잖아요. 정말 가느다란 문틈으로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벽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벽에 보니까 한글로 다, 뭐 내가 여기 왔다 간다, 뭐 죽는다, 뭐 이런 거 다 한글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많은 탈북자들이 여길 거쳐간 거죠. 와, 나 이젠 죽었구나.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막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막 울었죠, 펑펑. 나는 막 뭐 살려달라, 뭐 죄가 없다 시작해서 계속 한 반나절을 그렇게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막 소리도 지르고 앉았다가 또 섰다가 막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3-4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래요. 나갔더니 이게 택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에 타래. 그 딱 탔는데 옆에 중무장한 그 자동 소총 있잖아요. 소총 지는 애들이 딱 옆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가는지 모르지, 지금. 그 차를 쫙 타고 가는 거예요. 뭐 얼마나 걸렸는, 한 2-3시간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나 오줌 마렵다 그랬어,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서 그 넘밭이었거든요. 모연한 넘밭인데 여기서 달려갈 생각을 한 거야. 얘네한테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화장실 가겠다 그러니까 내려주더라고. 그래갖고 그 여자가 오줌 싸는데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서서 보는 거야. 그래서 쭉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달려갈 생각을 했는데, 그 소총을 쏠까봐 못 가겠더라고. 그러니까 소총 쏘면 바로 맞잖아요. 뭐 나 뛰어봐야 무슨 얼마나 뛰겠어요. 그래갖고 다시 올라왔어요. 차를 타고 간 게 비엔티아는 수도고요. 그 수도 가기 전에 루앙프라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라오스 지역이. 근데 거기가 이민국이 있는 데래요. 이미그레이션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감옥으로 데려간 거지. 그래서 라오스 감옥 생활이 시작됩니다. 라오스는 감옥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이민국 감옥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감옥이 남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긴 같이 있어. 남녀 감옥이 같이 있는데 이렇게 한 테두리 안에 남자 감옥, 여자 감옥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은 남녀가 같이 사용합니다. 네, 이제 라오스에 가서 화장실 써보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막혀 있어요. 앉는 상태까지만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은 다 보이는 거야. 거기서 바지 벗고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문화권에는 정말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이렇게 바지 입느라면은 뭐 다 그 중요 부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지금 화장실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 더 힘든 건 뭐냐면 큰 거 해결할 때입니다. 우리는 큰 거를 꼭 휴지로만 해결하잖아요. 걔네는 휴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해결하냐면은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이제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동이에다 밥을 담아 먹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생활 환경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나는 여자 감옥이었는데 여자든 남자든 라오스는 이게 약 사범 있잖아요. 약을 먹은 사람은 그러니까 간대야 돼요, 처벌이. 그래서 뭐 많이 살아야 5년 사는데 판매책인 경우에는 종신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에는 다 에이즈 걸렸어. 그래서 여자 방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고 남자 방에도 에이즈 환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에이즈는 뭐예요? 뭐 피부나 이런 거 다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 안 전체가. 근데 나밖에 없고. 들어간 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연속 굶었어요. 나 여기서 죽어서 단식 투쟁 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뭐 죽어서 나가든 나 죽을 거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굶었어. 그거 너무 더러워서 먹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계속 굶었는데 그 중국 애들이 있어요. 중국
애들이 이렇게 중국어로 해주는데 너 같은 사람 많이 봤다는 거야 여기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요, 너네는 죽어도 아무 나라도 상관 안 한대. 그 말 정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내가 죽어도 안 찾고요. 한국은 더구나 못 찾겠죠.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겠어. 라오스는 어떨까? 국경을 넘은 불법 체류자인데 그냥 여기 죽으면 어느 나라에도 통보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라오스 국경에서 그 브로커 역할을 하는 남자애들이 탈북 여성을 강간하거나 살인을 서슴없이 합니다. 왜냐면 걔네도 알거든요. 이런 사람은 막 죽여도 된다는 거. 그래서 한국으로 오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또 궁금해하는 사람도 전혀 없고요. 그게 바로 탈북 여성입니다. 그래서 걔네 얘기하는 거지. 너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어도 아무도 너 죽음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냥 오직 네가 살아서 여기를 빠져나가는 것만이 방법이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 뭐 아무래도 이게 라오스 여자들이 있는데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 애들한테는 저 같은 동양인 여성이 또 뭐 연애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 저는 그때 26살이었고 그 감옥에 있는 27살 뭐 28살 되는 남자애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애 2명은 좀 꽤 잘 사는 집 애들인 것 같더라고요. 라오스의 거기 그 도박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왔다가 이제 빚을 지게 되면서 이 감옥에 들어온 애들인데 맨날 아침에 일어나요. 오아이니 연발하거든요. 사랑한다, 뭐 운주 너를 사랑한다. 그때는 저 운주라고 안 하고 그 중국에서 은화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인화, 오아이니 그걸로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여기서 막 나는 죽고 싶은 심정인데 저건 계속 사랑한대. 저런 미친놈 봤나 이랬었거든요. 근데 굶잖아요. 계속 굶으니까 걔네 먹는 걸 갖다 줘. 그러니까 밥도 아예 얘네하고 딴 거 먹거든요. 그리고 반찬도 이렇게 해서 주고 거기서 막 설사와가지고 엄청 배 아파하면은 걔네 약 다 주고 그 계속 보내니까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리고 난 여기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계속 말하니까 이게 여자가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 세수대에다 물도 떠다 주고요. 맨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지. 너 어디 갈 거냐? 그래서 한국 갈 거다 이러니까 너 한국 가지 말래. 그 조그만 나라에 왜 가냐고. 너 거기 가서 이리 조그만 거는 별로라고. 그러면서 여기 얼마나 크고 좋은데 자기 뭐 주유소도 있고 그래서 너를 엄청 잘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거 들으면서라도 그냥 위안을 느껴야지 그 하루를 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렇게 제가 20일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던 거는 애들 아빠 전 남편이 이제 벌금을 지불하면서 제가 나왔었는데 그 20일 동안에 있었던 라오스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라오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는 게 오늘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20일 동안에 일단 중국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라오스 청년 중에 한 명이 또 저를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도 또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밥을 해다 주는 거는 맛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입에는 안 맞았죠. 중국 애들이 먹는 게 맞으니까. 근데 그 중국 애하고 그 라오스 애가 서로 다른 방에 있었거든요. 뭐 질투, 시샘 이런 걸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 안에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저는 감동스러운 게 여기 감옥에 갇히는 여자 죄수들이었습니다. 여자 수감자 중에 한 명이 간 첫날에 저를 이불 챙겨줘서 좀 고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젓가락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감동이냐면 그 라오스는 젓가락이 없습니다. 걔네는 다 밥을 손으로 먹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그것도요, 그 더러운 손으로 그냥 한 번 이렇게 집어먹는 게 아니고 막 여러 번을 이렇게 꽁꽁 문질러서 손에 다 묻혀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봐도 막 너무 더럽거든요. 그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내 밥은 따로 주고요. 거기에 젓가락을 주는 거야. 그 감동이잖아요. 지는 그렇게 먹으면서 나를 챙겨준다. 너 그래서 이 젓가락 쓰는 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자기 여기서 5년 살았는데 5년 동안 계속 탈북자들 본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무조건 손으로 안 먹고 젓가락을 먹더라. 젓가락 챙겨주고 내 밥은 따로 줘요. 자기네는 이렇게 같이 먹고. 그 되게 감동이었죠. 여기에서 이렇게 재수로 만난 나한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는 좀 이렇게 중국어를 조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 몰라도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친구도 내 말을 이해한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각자 다른 생각하면서 대화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물어봤죠. 너 왜 여기 왔나? 했더니 이렇게 모자란 남편을 만났고 그 남편이 마약에 찌들어 있었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마약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5명이랍니다. 그 5명인데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라오스는 마약을 직접 흡입한 사람은 적게 처벌합니다. 근데 판매한 사람은 종신형을 받거든요. 이 여자도 종신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5 아이를 두고 지금 여기에 있는데 자기가 5년을 살았대요. 그럼 너 언제 나가냐 하니까 모른대. 그 어느 날 물어봤죠. 야, 너는 왜 이 나라에 있냐?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나는 지금 남한에 가려고 하는데 너도 태국이나 중국으로 도망가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자기는 안 간대요. 왜?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의 유골이 묻혀있는 이 땅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나 그 말에 이건 뭐지?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대학교 때 라오스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라오스는 과연 어떤 나라냐? 근데 라오스가 그 태국도 그리고 캄보디아도 미얀마도 다 그 프랑스의 점령이 되거든요. 그 점령돼서 식민지로 살았는데 라오스만은 점령된 적이 없었대요. 그만큼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던 나라이고 국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국이 따로 있는 그 불교 나라거든요. 불교는 윤회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좋은 거를 업을 쌓아야 이제 좋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못 살고 본인이 이런 거는 본인 스스로 받아들였다. 뭐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무슨 이런 사회 발전이나 혁명은 내가 사는 게 틀렸고 여기가 옳지 않고 이렇게 될 때 투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걔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도 못 살지만 가난한 국가이고 가난한 나라이지만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여기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좀 제 마인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북한이라는 그 독재 국가를 떠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가진 것에 만족해 봤는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진하고, 그러니까 그 자본의 쇠퇴에 뭐 휩쓸리지 않았다? 왜냐면 제가 그 돈이 없을 때 북한에서 했던 생각과 지금 현재 돈을 가지고 여기서 생각하는 남녀 관계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거든요. 왜냐, 북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인생의 반려자. 그리고 모든 집안의 일은 남편과 함께 해결해야 되고 남편이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엄마는 나무도 혼자 다 하고 뭐 농사도 혼자 다 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놀고 먹었어요. 그 엄마가 다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게 돈이라는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부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성을 볼 때 경제적 수준의 연봉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너무 슬픈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를 돈으로 보는 그 시선이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물론 라오스 여성들은 대한민국 남성, 일반 남성들이 보는 3천만 원도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거기 건물을 하나 살 수 있는 돈도 되니까. 그리고 그 제가 즐겨보는 채널에서 베트남 여자인가요? 네, 데려다가 이렇게 사는 것들을 보면서 그 여성이 말하는 하나하나가 너무 순진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남편이 좋아. 남편이면 돼. 돈이 얼마든 그런 거는 별로 중요치가 않아. 오늘 하루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되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막 결혼을 하면은 뭐 명품 백을 가져야 되느니 뭐 모피 코트를 입어야 되느니 이런 것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참 슬픈 것 같은데 라오스 여성들은 아직까지는 베트남 여성보다도 더 이런 자본에 대한 이런 게 많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이 라오스 남성들은 놀더라고요. 여자들이 다 먹여 살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서 오히려 한국 남성을 만나게 되면은 그 되게 고마워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다 똑같은 여성들입니다. 거기 지역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중에서 뭐 누가 더 예쁘다거나 뭐 신체적으로 더 우월하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본 바에 하면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여성들 거의 비슷하다. 그 비슷한 외모에 비슷한 체격을 가졌고 오히려 생각은
그 필리핀은 완전히 좀, 그러니까 필리핀 여성들은 좀,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인 느낌. 좀 이상했어요. 저도 필리핀 가봤는데. 그리고 베트남은 지금 막 그 자본이 형성이 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되게 지금 막 발전하고 있고, 태국은 이미 자본이 잠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 여성들은 돈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나 이 미얀마 쪽은 좀 범죄의 그런 데가 좀 많아요. 내가 볼 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 중에는 라오스 여성을 택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결혼정보 업체를 한다게 되면은 라오스 여성과 한국 남성을 맺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 예, 할 수 있다면. 지금 그 친구가 사업하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잘 되면은 혹시 라오스 여성을 이렇게 한국에 시집 올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역할로 하고 싶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제안 드리고 싶긴 해요. 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여성과 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쪽 여자랑 북쪽 남자가 산다든지 북쪽 여자랑 남쪽 남자가 살 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 뭘로 전달되나요? 거의 언어로 전달이 돼요. 근데 이게 언어 전달에 있어가지고 뭐 서로 알아듣는 거를 지나서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의 어린 시절에는 뭐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 시대를 말한다면 운하철도 999를 봤대요. 근데 나는 다람이와 고슴도치를 봤거든. 대화가 안 되지. 그런 사소한 감정 전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언어가 통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게 있는데 외국 사람은 더 하죠. 외국 사람은 이 깊이 있는 대화를 언어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여성분이나 남성분이 이 나라 말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사실 아름다웠던 알콩달콩한 시간 지난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언어의 단절이 있기 시작하면은 이제 감정의 교류에 조금 금이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단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나는 우리 신랑이랑 얘기하면은 막 다 알잖아요. 뭐 배고팠는데 뭐 밥솥에 무슨 그 옥수수 가마치라고 하죠. 그런 거 누룽지를 우리 뭐 이렇게 굵어 먹다가 뭐 입 대고 이런 얘기 다 통하거든요. 서로 다 겪었던 거니까. 그래서 좋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한국 애들하고 사는 애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야, 우리 그런 거 없어도 통하는 거 너무 많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그 자기는 어린 얘기 안 한대요. 어린 시절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말해봤자 안 통하니까. 그러면은 감정이 안 통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대요. 그거보다 더 좋은 감정을 얘기하는 거지. 뭐 몸으로 대화하거나 그러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감정을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점이 아닌가. 라오스에서 20일. 저에게는 악몽 같기도 했지만 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됐고요. 그래도 감옥에는 가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그 에이즈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루트를 통해서 탈북민들은 오고 있어서 어딘가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성적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는 탈북 여성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도 아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라오스에서 20일 생활을 아주 간략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뭐 탈북 과정에 있었던 일, 그리고 뭐 북한에서 있었던 일은 앞으로도 자주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지금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은 거고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아오지 누나의 한국 입국 스토리 뭐 시리즈처럼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